준호 씨와 성철 씨는 친구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어도 남자들이 딱히 할 이야기도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하지 하다가 이 지역에서 멀지 않는 폐교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밤에 폐교를 돌아다녀 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예전부터 심령 스포 좀 가보자고 해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난 김에 이참에 진짜로 가보자고 계획한 것이고 충일여고처럼 유명한 심령 스폿이 있긴 하지만 거리도 멀고 또 이런 유명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라서 그냥 아무 폐교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시골에 있는 폐가로 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그래도 차로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였고 차라리 1박 2일로 가자고 정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시골 가는데 뭔 숙소냐며 차에 있어 자면 그만이라고 무작정 그곳으로 갔습니다. 초여름 날씨, 차에서 자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으니 몇 달 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바로 1박 2일 시골 여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폐교에 못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시골 좀 돌아다니다 차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준호 씨와 성철 씨는 겸사겸사 시골 폐교로 향하게 된 것이죠. 폐교는 초등학교였는데요. 2층으로 된 작은 학교였고 저출산 여파였는지 몇 년 전 폐교한 학교라서 그런지 건물이 신식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폐교로 들어갔는데 딱히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 안도 깨끗해서 내일 당장 학생들을 받아도 될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폐교가 맞나 확인할 정도로 멀쩡한 학교였는데 공포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에 무서움이 크게 급감해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1층을 돌아다니며 교실도 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무섭다던 학교 과학실도 가보고 그랬는데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학교가 작아서 복도가 그리 길지도 않았고 순식간에 1층을 전부 돌아다녀서 2층으로 가려고 교실을 지나갔는데요. 준호 씨가 교실 안에 누가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준호 씨는 저기 봐봐 하면서 성철 씨를 불렀습니다. 성철 씨도 교실을 보면서 저게 뭐야 귀신이야? 하면서 놀라 있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어떤 여자였는데 옆모습에 머리도 길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가 하면서 준호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성철 씨가 저거 누가 장난친 거네 하면서 웃는 겁니다. 딱 봐도 마네킹에 가발 씌워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가 보자 하면서 준호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사람 같은데 하면서 찜찜해가지고 안 들어가려 하는데 성철 씨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몸을 밀며 교실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성철 씨를 뿌리치면서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실을 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진짜 귀신인가 하면서 준호 씨가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철 씨가 쫄보냐? 해병대까지 나온 놈이 그러고도 귀신 잡는 해병대냐?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해병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 사람이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 꺼림칙해서 이곳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성철 씨는 그래도 2층까지는 가봐야지 2층을 가보자 하면서 신난 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성철 씨는 공포영화도 못 보는 쫄보 중에 쫄보였는데요. 여기 오기 전부터 성철 씨는 계속 너무 무섭지 않을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거길 갈 때도 나 버리고 튀지 마라.
괜히 거기서 겁주지 마라. 귀신 나오면 네가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고 폐교에 와서도 들어가기 망설여하던 게 성철 씨였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의문의 여자가 앉아있는 걸 보고도 2층에 가자고 신나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준호 씨와 성철 씨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요. 50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당신들 누구냐? 설마 폐교 체험 그런가 하는 거냐? 이리 묻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그렇긴 한데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길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이럴 땐 그냥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기 팔려고 내놓은 곳이고 폐교 통째로 사서 집으로 개조하거나 카페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귀신 같은 거 안 나오는 곳인데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준호 씨는 실제로 폐교를 통째로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이곳이 깔끔했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준호 씨는 얼른 나가겠다 관리되는 곳인지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의외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2층 가봤냐? 거기 가보면 침대도 있고 간식거리도 준비해뒀다. 전기는 안 들어오는데 양초도 준비했다. 그리고 여기 시골 밤 하늘이 아주 예술이다. 촛불 켜고 밤하늘 보면 웬만한 관광지 저리 가라다. 밤도 늦었는데 자고 내일 편할 때 떠나라.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폐교, 폐가 치아마다 관리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쫓겨나기 일쑤인데 그 남자는 오히려 자고 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복도로 사라지는 남자. 뭔가 찜찜해서 그냥 가자고 했지만 성철 씨는 이게 다 홍보다.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분위기 좋고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알리면 저 사람들에게도 이득이니 저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나가봐야 차에서 자야 하는데 침대도 있다고 하니 2층은 가보고 결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따라 겁 많은 성철 씨가 좀 이상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렇게 2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2층도 1층과 다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구조상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교실을 들어가 보니 잘 정리되어 있고 싱글 침대 4개하고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양초들이 세워져 고정되어 있었고 라이터와 접시에 간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식이 옥춘 사탕이라고 일명 젖은 캔디라고도 불리는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준호 씨는 진짜 뭔가 이상하다니까. 간식이 제사 때 쓰던 그 사탕 아니야? 이리 말했지만 성철 씨는 여기 시골은 노이들만 있어서 요즘 애들이 어떤 간식 먹는지 모르니까 저거 갖다 놨겠지 하면서 그것보단 밤하늘 좀 보라며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학교 창문이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밤하늘이 잘 보였고 진짜 경치는 좋았다고 합니다. 성철 씨는 경치 좋네 하면서 라이터로 촛불을 켰는데요. 그런데 양초에서 향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옥춘 캔디의 향냄새까지 뭔가 이상한 준호 씨였지만 성철 씨는 뭔 향냄새가 나냐며 자꾸 여기 분위기 좋다, 오길 잘했네 이런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 쪽에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고 누가 자꾸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폐교에 누가 복도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 갑자기 준호 씨는 무서워졌는데 갑자기 그 형체가 멈추더니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준호 씨와 성철 씨가 있는 교실을 충혈되어 빨간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라졌는데요. 엄청 기괴한 모습에 준호 씨는 뒤로 넘어질 정도로 크게 놀라게 되었지만 성철 씨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그냥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준호 씨는 나가자, 여기 이상하다 말해봤지만 성철 씨는 아니 여기 경치도 좋고 침대도 푹신하고 그냥 자고 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공포영화도 제대로 못 보는 애가
방금 귀신인지 사람인지 귀귀한 여자를 봤음에도 왜 이렇게 침착한 건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또 해병대 자존심이 있지. 겁 많은 성자씨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무 호들갑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있어 보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숨 좀 돌렸는데 어느새 준호 씨는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서 복도에 봤던 여자가 교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준호 씨를 보더니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고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고 지속되는 이상한 일들. 진짜 여길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성철 씨를 봤는데요. 성철 씨는 맞은편 침대에 앉아서 준호 씨를 뚫어져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철 씨가 준호 씨에게 엄청나게 욕설을 하면서 너 여길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좋다고 했잖아 이 XX야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우 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가기 싫다고 너도 여기 있어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준호 씨는 그제야 이거 빙이 된 거다. 귀신의 빙이 돼서 저런 거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철 씨를 뿌리치고 교실 밖으로 나와 뛰기 시작합니다. 학교 출구까지 다다랐는데 아무리 빙이 되었다고 해도 친구고 혼자만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데리고 나와야겠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복도 끝에 성철 씨가 의자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의자로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준호 씨는 해병대 출신이고 태권도 유단자고 운동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단자답게 의자를 들고 달려오는 성철 씨를 가볍게 옆으로 피하고 다리를 걸었다는데요. 그렇게 성철 씨는 앞으로 내동댕이 치듯 넘어졌다고 합니다. 성철 씨는 아이고 하면서 턱을 만지며 막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왜 기억이 없지? 하면서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 씨는 빙의가 풀렸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성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 입구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 들어오면 10초 만에 나가자고 했을 거라고 여기 하룻밤 자고 가자고 했을 리가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빙이 되었음을 알았고 어쨌든 성철 씨가 나서서 제발 나가자고 그러길래 둘이 1층 입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힘으로 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자물쇠나 잠금 장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성철 씨도 좀 나가자고 난리치는데 준호 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 열리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복도 문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이라 문은 안 열리니까 교실에 의자 하나를 가져와 정문 창문이 크니까 거기를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둘이 빠져나왔는데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쪽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아까 봤던 50대가량의 관리자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준호 씨와 성철 씨를 보더니 여기 사유지라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유리까지 깨고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준호 씨는 유리값은 물어주겠는데 아까는 하룻밤 자고 가라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아니 2층에도 침대도 있고 밤하늘도 예쁘고 어쩌고 하면서 쉬다 가라 했지 않냐. 제짜 따지니까 그 아저씨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안 열리던 문이 관리자분이 옆으로 미니까 너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같이 2층으로 올라가니까 준호 씨와 성철 씨가 있는 교실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침대는 고사하고
테이블도 없었고 양초, 옥춘 사탕도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따지려 하다가도 지금까지 겪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뭔가에 홀린 듯하니 일단 그 아저씨에게 사과하고 유리값 물어주겠다고 연락처도 남기고 그렇게 성철 씨와 함께 그 학교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 쪽으로 걸으며 그 둘이 있었던 2층 교실 쪽을 바라봤는데 창문 쪽으로 복도에 봤던 여자가 그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겁을 하며 차까지 달리기 시작했고 시골 여행이고 뭐고 바로 운전해서 집에 가게 됩니다. 과연 그 폐교에 봤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거기 관리자도 빙의된 건 아닌지, 어쨌든 매우 기괴해서 그 후로 폐교 체험은 절대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